주얼리를 착용하면 1.5배 더 예뻐 보인다고 하죠? 작고 단순한 데일리부터 큼지막하고 삐까번쩍 화려한 디자인까지 스타일은 가지각색일지라도 어떤 스타일이건 주얼리는 패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올리는 활용 점정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크기뿐만 아니라 소재며 컬러, 빛깔, 디자인과 브랜드 등 주얼리에 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쉬지 않고 며칠 이상 떠들어도 모자라겠네요.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상징인 주얼리.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쩌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 장신구인데요. 사람들은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심지어 원시 부족에서까지 어쩌다가 이 거추장스러운 돌덩이들을 몸에 지니게 된 걸까요? 외출할 때마다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예리한 감각적인 날을 세워 고르게 되는 주얼리의 기원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 파헤쳐 볼까요? 약 7,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신분이나 권력, 사랑의 징표, 단순한 치장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주얼리의 역사는 먼저 구석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얼리는 여자가 아닌 남자들의 문화였답니다. 동물의 이빨과 돌멩이, 뼈, 조개 등을 연결한 목걸이가 그 대표적인 모양인데요. 남자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사냥 또는 고기잡이 등에 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육체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가끔 가죽줄의 상아 모양의 장식이나 원석이 달린 실팔찌를 캐주얼하게 착용하기도 하는데 그 기원을 알고 나니까 원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잠깐 들어 재미가 느껴지네요. 금과 은 등의 금속을 사용한 주얼리는 이후 청동기로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고대엔 귀금속의 연마 기술이 발달했고 수메르인들의 세공 기술과 그리스 시대의 화려한 금 장신구, 이집트의 독특한 스타일의 상징적인 주얼리와 에트루리아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선 세공 방식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얼리가 종교의 상징 또는 기사들의 문장으로 사용되었던 중세의 스타일은 고딕 시대의 건축 양식에서 나온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또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주얼리가 대단히 화려해지는데요. 에나멜 착색과 각종 보석을 사용하고 정교해지죠. 또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서 자연이나 인간 등의 형상은 줄어들고 보석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보석을 연마하는 기술이 금세공 기술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로코코 시대에는 조금 더 변화가 생기는데요. 무거운 보석을 계속 착용해 와서일까요? 가볍고 좌우의 대칭이 맞지 않는 제품이 선호되는데 조금 더 자유로운 디자인이 된 것 같죠? 그리고 약 1770년부터 시작된 네오클래식 시대의 주얼리는 더욱 우아하고 품위 있는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1860년경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힌 화려하고 큰 주얼리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는 계급과 부를 상징하는 호화로운 소유물이 되었죠. 다이아몬드 광산의 발견으로 인해 주얼리의 성격은 그 이전의 것과 완전히 바뀌게 되었답니다. 보석의 컬러보다는 광채가 더 중요시되었고 디자인은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많은 수의 다이아몬드만을 박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주얼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까르띠에와 부쉐론이 그 대표적인 주얼리 제작사로 꽃을 모티브로 한 주얼리, 즉 한 송이 혹은 흩뿌려진 스타일이나 부케 스타일로 스타일화된 디자인을 사용해서 플래티넘, 즉 백금에 보석을 박아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는 상아나 뿔, 화려한 컬러가 사용된 자연주의 스타일의 아르누보가 잠시 유행했다가 이후 독일의 바우하우스 건축의 영향을 받은 아르데코의 꽃이나 식물 등을 소재로 한 주얼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보석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다가 대체재로서 이미테이션이 등장하면서 저렴한 원가의 이점으로 더욱 풍성한 디자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답니다. 주얼리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냥의 전리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분과 부와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거쳐오며 언젠가부터는 사랑을 고백하는 수단, 사랑의 상징으로서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가치 있는 보석을 줌으로써 상대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암묵적 의미 또는 같은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느끼는 깊은 유대감, 상대의 그림이나 사진, 이름을 새긴 반지나 목걸이를 늘 몸에 지니는 행위 등으로써 주얼리는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석이 세팅되어 있는지, 어떤 금속을 사용했는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 모두 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보석을 지니는 사람과 또는 선물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추억,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주얼리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단지 예쁘다는 것 외에 부와 권력, 능력과 사랑,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더욱 재미있는 주얼리 이야기. 이제 더욱 깊이 있는 관점으로 이 주얼리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얼리 이야기 계속 기대해 주세요.